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의식 속 트라우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감정 중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반복되는 두려움, 불안, 혹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그 감정이 갑자기 올라와서 나를 흔들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남은 감정의 흔적, 즉 트라우마일지도 모릅니다. 트라우마는 꼭 큰 사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누군가의 한마디로 무너졌던 자존감, 끝내 풀지 못한 미안함과 상실감, 이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 시간이 멈춘 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에서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아직 붙잡고 있는 상처의 근원,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삶과 관계,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천천히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리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심리적 회복의 여정이에요. 혹시라도 리딩 중에 떠오르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미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반응한다는 건 그 상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나아가려 한다는 의미예요. 다만 이 리딩은 제너럴 타로 리딩으로 전문 심리 상담이나 정신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무의식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작은 불빛이 되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 함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제 무의식 속 트라우마, 그 여정의 문을 열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감추고 있는 상처의 근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방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사실은 늘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버텨왔던 자신. 오늘 우리가 마주할 건 그런 오래된 마음의 무게예요. 먼저 이 펜타클의 3번 역방향은 누구도 내 노력을 몰라줬던 시간을 말합니다. 무의식이 붙잡고 있는 인정받지 못한 시간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이건 단순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혹은 사회 초년 시절부터 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같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결국 혼자 해결해야 했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말만 돌아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결심했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 기대하지 말자. 내가 다 해야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도 주변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왠지 마음 한켠엔 의지하면 불편해질까봐라는 불안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완벽주의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배운 생존 규칙이에요. 그리고 나온 이 완제의 왕카드 정방향은 외적으로는 리더십과 자신감의 얼굴이에요.
하지만 이 카드가 앞에 펜타클의 3번 카드 역방향 뒤에 나온 건 강해 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환경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엔 늘 나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각오가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은 척, 슬퍼도 웃는 척, 사실은 속으로 수없이 무너지고 그 조각들을 아무도 모르게 주워 담았던 여러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도 주변에서 대단하다, 든든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자신은 늘 고립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은 위로받을 틈이 없으니까요. 이건 자기 보호형 리더십이에요. 타인을 지켜야만 존재 이유가 있다고 믿는 형태죠. 그래서 사랑조차 돌봐주는 역할로 흘러갑니다.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 하지만 누구보다 많이 주는 사람이죠. 세 번째 카드 저지먼트 카드 정방향은 기억의 부활을 말합니다. 무의식 속에 깊이 묻어든 장면이 다시 떠오르고 있음을 알려주는 카드예요. 최근 들어 이유 없이 감정이 요동치거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면 그건 이 카드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트라우마가 다시 찾아왔다가 아니라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이젠 괜찮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시기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잊은 척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이 저지먼트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때의 나는 단지 도움이 필요했던 아이였을 뿐이야.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 자책이 아니라 이해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못했을까가 아니라 그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구나라고 말해주는 단계예요. 그리고 나온 소드의 9번 카드 정방향은 불안과 자기 비판의 밤을 상징합니다. 이건 단순히 걱정 많은 성격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남은 끊임없는 자기 검열자의 목소리예요.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늘 머릿속에서 가상의 평가자와 대화하고 있어요. 어릴 때 꾸중이나 비난의 말을 자주 듣고 자랐거나 반대로 기대치가 높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 목소리가 내면화되어 스스로를 계속 평가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어도 피로하고 칭찬을 들어도 안심이 안 되죠. 그건 긴장을 풀면 위험하다는 신념이 무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젠 그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건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는 실망당하지 않게 하려는 내면의 경비원이었으니까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이제 쉬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완제 10번 역방향은 오래된 책임감과 과부하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장면에서 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부담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건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건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더 버티기가 아니라 이 짐은 내 몫이 아니야 라고 경계를 세우는 연습이에요. 이 5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책임을 짊어지고 버텨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여러분에겐 늘 전쟁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건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강하고 정직한지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이제는 더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치유예요. 여러분 안의 상처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건 더 이상 어두운 기억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이제 그 기억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젠 괜찮아.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제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아. 그럼 그 상처가 현재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감정의 패턴을 따라가 볼게요. 이 트라우마의 흔적은 기억보다 반응으로 남는다고 하죠. 사소한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누군가가 다가올 때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이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방어의 리듬이에요. 먼저 첫 번째 카드로 나온 이 별카드 역방향은 현재의 여러분 안에 남은 실망감과 냉소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순수하게 믿었어요. 사람의 진심도 세상의 흐름도 노력하면 잘 될 거라는 단순한 믿음도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배신처럼 느껴졌죠. 이제는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한켠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게 진짜 오래 갈까? 괜히 기대했다가
또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냥 차갑게 보자.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실망의 기억이 만든 방어막이에요.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아예 기대하지 않는 방식인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면 오히려 불편하고 그럴 리 없는데 속으로 되뇌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는 관계에서도 상대의 호의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마음을 보여주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일을 시작할 땐 의욕이 있지만 막상 성과가 보이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패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패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희망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요. 그래서 이 별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건 다시 믿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완제의 9번 카드 정방향은 여전히 마음 한켠이 방어태세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무의식은 아직 안전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번엔 괜찮을까? 혹시 또 실수하게 되면 어쩌지? 그런데 이건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내 안의 경비원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면 마음속에선 즉시 거절할 이유를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으면서도 혹시 망하면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 수 있어요. 혹은 누군가가 내 진심을 알아줄까봐 설레면서도 동시에 그래봤자 잠깐일 거야 라고 단정하는 이중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정방향이라는 건 여러분이 여전히 끝까지 버텨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경계하고 있지만 마음의 한쪽 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건 희망의 불씨예요. 그리고 나온 이 소드의 5번 카드 정방향은 현재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이건 꼭 싸움이나 다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밀리면 끝난다는 긴장. 그게 관계 속에서 미세한 전쟁처럼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과거에 무력했던 기억이 많을수록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땐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는 절대 지지 않겠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나를 무시해도 즉각 방어적이 되고 맞서 싸우거나 아예 단절해버리는 반응으로 이어지죠. 예를 들면 상대가 나의 의견을 무시하면 바로 감정이 얼어붙거나 말투가 단호하게 바뀝니다. 또는 대화 중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듣는 순간 신뢰가 급속히 식어버릴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늘 내가 이 관계에서 약자가 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드의 5번 카드는 승리 이후의 공허함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죠. 그건 싸움이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상처로 바뀐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온 이 완제 4번 카드 옆방향은 무의식이 안정을 두려워하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롭고 편안한 순간이 오면 이 평화가 언제 깨질까라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다시 익숙한 혼란으로 들어가려 하죠. 그건 불행을 원해서가 아니라 안정이 낯설기 때문이에요. 오랜 기간 긴장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고요가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잠시 후에 이거 진짜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이 덮쳐요. 예를 들면 연애가 안정되면 요즘 너무 조용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의심을 만들게 돼요. 일이 잘 풀리면 갑자기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혹은 몸이 쉬는 걸 못 견디고 괜히 무언가를 찾아 움직이게 돼요.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긴장을 기본값으로 살아온 마음의 습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교환카드 정방향은 이 모든 무의식적 반응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회복과 신뢰의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교황은 배움과 이해를 상징하죠. 이제 여러분은 나에게 왜 이런 패턴이 생겼을까를 탓이 아니라 이해의 언어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 스스로를 벌주는 대신 가르치고 돌보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처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성장 배경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5장의 카드는 무의식의 상처가 어떻게 현실의 선택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희망을 믿지 못하는 마음, 항상 경계하며 버티는 자신, 이기고도 허무했던 관계의 싸움, 평화조차 불안한 마음의 집, 그리고 그 모든 걸 조용히 바라보는 내면의 스승. 이건 고쳐야 할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나의 방어와 지혜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오래된 나를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나는 이제 다시 믿을 수 있어. 사람을,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그럼 여러분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여러분 스스로조차 몰랐던 내면의 방어 기제는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쪽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방어의 결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장벽은 처음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장벽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마저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왜 나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까? 왜 나는 사랑이 오면 먼저 도망치고 싶을까?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이 여전히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는 경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이 컵의 시동 정방향은 감정의 시작, 마음의 물결을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본래 감정의 공명력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아프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누가 웃으면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누가 말없이 슬퍼해도 그 기류를 읽어냅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그 섬세함을 방어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감정에 빠르게 반응하지만 그만큼 다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무의식은 자동으로 조심해, 이 감정은 위험할 수도 있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겉으론 따뜻하고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늘 거리를 계산하게 돼요. 마음이 닿기 직전에 살짝 물러서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이건 진짜일까 하며 감정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그건 사랑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너무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다치면 오래가는 사람,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나온 이 저지먼트 카드 역방향은 무의식이 아직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머리로는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이런 속삭임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패턴이에요. 그 미안함과 후회가 마음속 깊이 내려앉아 지금의 감정 반응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감정 자체를 관리하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진심을 보여줘도 그 감정을 완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이게 오래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함께 올라오니까요.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다시 판단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검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이 완지의 9번 역방향은 지친 마음이 여전히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건 아직 위험하다는 무의식의 신호예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감정의 파도가 올라오면 즉시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대화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하얘지거나 누가 다가오면 이유 없이 피로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의지가 아니라 신체화된 방어 기제예요. 오랜 시간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면 몸은 편안함을 낯설어하고 경계 상태를 평소 모드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준비 태세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늘 누군가의 반응을 예측하고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며 마음속에서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계산을 멈추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완주의 9번이 역방향으로 나온 건 이제 그 방어가 스스로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의식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까지 조심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는 긴장을 풀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 여러분의 무의식은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름으로써 자신을 지켜왔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때의 방어가 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세상을 막는 대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막고 있죠. 무의식이 그걸 알아차렸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건 거창한 각성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몸의 반응. 이제는 괜찮아 하는 짧은 한숨에서 시작돼요. 이 세 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나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두려워요라고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감정을 회복하는 힘이에요. 방어는 이제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진짜 나의 온도를 다시 채워 넣을 시간이에요.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지켜내는 대신
느끼며 살아갈게. 그럼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감정의 치유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의식이 진짜 회복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단번에 터지는 기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깨달음. 이제는 나를 조금 다르게 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순간이에요. 치유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거창한 용서로 이뤄지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나를 통제하던 힘을 내려놓는 연습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이 황제 카드 정방향은 여러분이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세우려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동안은 감정이 밀려오면 흔들렸고 사람의 반응 하나에 기분이 휘청거렸지만 이제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내가 감정을 이해하자. 이 황제는 통제의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조합에서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을 말해요. 그동안 무너져 있던 감정의 경계를 세우는 단계예요. 예전엔 감정이 터질 때마다 후회했지만 요즘은 감정이 올라와도 잠깐 이건 내 감정이야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저건 그 사람의 의견이지 나의 진실은 아니야 하고 분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왜 나만 이었지만 이제는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라며 수용하는 단계예요. 이건 무의식이 자신을 다시 부모처럼 돌보는 태도를 배우는 시점이에요. 내 안의 어른이 내 안의 아이를 지켜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완제 7번 역방향은 무의식이 끊임없는 방어전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은 늘 세상과 싸워야 했죠.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하지만 이제 무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이 끝났다는 걸 이제 인정해도 돼. 이건 패배가 아니라 항복이 아닌 평화예요. 투쟁 단계의 종료, 즉 방어가 해체되는 시점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진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엔 그 사람은 왜 저래? 였던 말이 이제는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로 바뀌게 돼요. 일에서 완벽을 쫓던 습관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실수해도 괜찮아 인간인데 뭐라고 웃게 됩니다. 이건 무의식이 통제보다 유연함을 선택하는 단계예요. 이전까지는 상처를 막기 위해 강해졌다면 이제는 그 강함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에게 공간을 주는 중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컵의 에이스 역방향은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시기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던 이유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넘칠까봐, 흘러나올까봐 뚜껑을 덮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컵이 뒤집힌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감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억눌렀던 눈물이 터지고 의미 없이 울컥하는 날들이 있다면 그건 감정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슬픔이나 분노, 외로움이 올라오는 단계죠.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에요. 영화나 노래에 괜히 눈물이 날 때가 많아진다던가 누가 진심 어린 말을 하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다던가 예전엔 불편했던 감정 표현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 컵의 에이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건 그 감정이 아직 완전히 흘러가진 않았지만 이제 멈추지 않고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이 세 장의 카드들은 여러분의 치유 여정이 이제 통제에서 수용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살아남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느끼는 게 진짜 살아가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를 다그치지 않아도 돼. 내 감정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느껴도 안전해. 치유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공존할 수 있는 힘을 배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바로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 안에 나에게 속삭여주세요. 이제 그만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 진짜 내 마음, 이제 내가 들어줄게.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 오라클 카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 am royalty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자존감을 높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본래부터 품고 있던 존엄의 기억을 되찾으라는 우주의 선언이요. 여러분은 결코 고개 숙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당당하고 빛나며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마침내 나는 약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트라우마는 마음을 작게 만들지만 그 상처를 통과한 영혼은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리딩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한 가면을 쓰고 감정을 숨기고 스스로를 다그쳐왔죠. 하지만 우주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걸 이겨낸 자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이자 창조자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 선언문이에요. 여러분이 겪은 모든 상처, 그 안에서 길러진 인내, 그건 모두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정의되지 않아. 나는 나의 가치를 기억해. 나는 존귀한 존재야.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로운 명령처럼 새겨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긴 여정을 지나 스스로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리딩이 여러분 안에 가장 고귀한 부분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은 저에게도 그리고 이 리딩을 듣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가장 깊은 문을 열 시간이에요. 지금 이 리딩은 여러분 안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기억 하나를 깨우는 과정입니다. 의식적으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 일도 아닌데 혼자만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 정도 일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며 스스로를 이상하게 느낀 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때의 감정을 아직 다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외로움, 배신감, 두려움 같은 감정은 무의식 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잡아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다시 자라나요. 지금은 그 씨앗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붙잡고 있는 그 기억, 그 감정의 근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생긴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때에 나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리딩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잊었던 감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니까요. 감정이 올라올 땐 억누르지 말고 그냥 숨을 고르세요. 지금 이 공간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안전한 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의식이 품고 있는 첫 번째 기억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무의식이 감추고 있는 상처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잊은 기억보다 잊지 못한 감정을 더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그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얼굴로 바뀌죠. 무관심으로, 냉정함으로, 혹은 완벽주의로. 이 5장의 카드는 바로 그 감정이 어떤 형태로 숨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로 소드의 2번 역방향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마음을 닫았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할 수도 떠날 수도 없었던 관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던 시기, 그때의 상처가 멈춤으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의식은 감정이 복잡해질 때마다 자동으로 일단 멈춰라고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감정을 표현하면 머리로 계산부터 시작하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며 주저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거죠. 그건 겁이 나서가 아니에요. 한번 결정으로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의 본능적 방어 반응이에요. 무의식은 다시 선택하면
또 아플지도 몰라라고 속삭이며 감정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완지의 9번 카드 정방향은 마지막까지 버티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무너졌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일 거예요. 무너지는 와중에도 의연하게 버텼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그 강함이 곧 감정의 굳어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지 않을 거야. 그 결심이 결국 마음을 닫는 또 다른 벽이 되었어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생존의 습관이에요. 사랑보다 생존이 먼저였던 사람. 그래서 아직도 누군가가 다가오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줄까 보다 이 사람은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가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경계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전반에 작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완지의 왕 정방향은 내면의 통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은 분명 강한 사람입니다. 의지력 있고 결단력 있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그런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죠. 하지만 무의식의 차원에서 보면 이 강함은 자기 통제의 또 다른 형태예요. 감정이 나를 흔들면 안 돼. 약한 모습을 보이면 누군가 실망할 거야. 이건 책임감의 탈을 쓴 불안이에요. 늘 상황을 장악해야 안심이 되고 감정을 드러내면 스스로 흔들릴까봐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무의식은 통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강한 틀 안에서 감정이 숨쉴 공간이 없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자면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논리로 설명하려 한다던가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책임을 짊어진다던가 약한 감정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이 흐트러지면 위험했던 과거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은 여전히 그때의 리더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린 남자 카드 정방향, 이 카드는 희생과 정체 그리고 내면의 정지된 감정을 상징합니다. 마음의 어딘가엔 여전히 그때의 나가 멈춰 있습니다. 그 시절의 감정, 그 표정, 그 후회가 시간 속에서 자라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어요. 무의식은 그 장면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다시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묶어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매달림은 더 이상 외부의 억압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걸어둔 심리적 속박이라는 거예요. 이미 환경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의 규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지금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말투나 분위기만 봐도 그때의 감정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고 자꾸 그때의 그림자를 지금의 사람에게 투사하게 되죠. 이건 잊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잊지 못한 감정의 자세예요. 무의식은 여전히 같은 포즈로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컵의 4번 정방향은 무기력해 보이는 마음의 피로감을 상징하지만 사실 그 밑에는 감정을 느끼는 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세상이 건네는 위로나 기회조차도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라며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냉담함이 아니라 무의식이 여전히 느끼면 무너질까봐 감정을 보류하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생겨도 감정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던가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불편하다던가 아무 감정도 느끼고 싶지 않은 공허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우울의 전조가 아니라 감정 회복 바로 직전의 정적 단계예요. 마음이 이제 조금씩 다시 느껴도 괜찮을까를 시험하는 중입니다. 이 카드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닫힌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결정하지 못했던 과거, 끝까지 버티며 살아온 시간, 강한 척하며 마음을 통제했던 자신, 멈춰있던 감정의 시간, 그리고 이제 막 다시 느끼려는 준비 상태. 이건 상처의 기록이 아니라 회복 직전의 정직한 초상화예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생존을 위해 감정을 멈춰 세웠지만 이제 그 무의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다시 느껴보는 거예요. 무섭더라도 두렵더라도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느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감정은 흘러야 낫습니다. 흘러야 멈췄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보세요. 그때의 나는 정말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잘 버텼어. 그리고 이제는 다시 느껴도 괜찮아.
그럼 여러분에게 남은 그 상처가 현재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라우마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관계, 판단, 감정의 속도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기억의 기계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은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이건 위험해, 조심해.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얼게 만듭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컵 기사 역방향은 감정을 나누고 싶지만 막상 다가가면 표현이 왜곡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마음은 분명 사랑을 원해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싶죠. 그런데 누군가 다가오면 무의식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심해. 예전에 그랬듯 또 실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랑을 시작할 때조차 감정보다는 상황과 논리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또는 관계 안에서 상대를 떠보기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죠. 예를 들면 호감을 느껴도 먼저 표현하지 않는다던가 상대가 진심을 보일수록 오히려 거리를 둔다던가 사랑을 시작하면 불안이 함께 따라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이 상처로 연결됐던 과거의 기억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은 사랑보다 안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반쯤 닫혀있는 상태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온 이 소드의 5번 정방향은 관계 안에서 신뢰보다 우위를 먼저 확보하려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한때 너무 많이 저버렸던 기억이 있죠. 말하지 못하고 참기만 했던 과거의 나. 그때의 무력함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먼저 지지 않겠다. 그래서 무의식은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긴장을 느낍니다. 상대가 나보다 주도권을 쥐는 순간 또 이용당할지도 몰라 하는 불안이 올라오죠. 그래서 대화에서도 마음에서도 항상 한 발 위에 서 있으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방어는 결국 나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흘러가죠. 현실적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포착하고 방어한다던가 감정적으로 약해지는 걸 가장 싫어한다던가 타인의 진심을 의심하고 마음보다 논리로 판단한다던가 그건 공격이 아니라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예요. 무의식은 여전히 약해지면 버려질지도 몰라라는 오래된 공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소드의 왕 역방향은 냉정함으로 감정을 정리하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은 감정을 판단하려 드는 습관을 의미하기도 하죠. 과거에 감정이 너무 커서 다쳤던 기억이 있기에 이제는 감정을 분석하려고 해요. 사랑도 신뢰도 슬픔도 이성적으로 다루면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그 이성적인 태도는 결국 감정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차단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논리로 통제하려는 순간 감정은 흐르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멈춰버려요. 그건 무의식의 방식이에요. 느끼지 않으면 다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외롭고 피로합니다. 감정을 분석하느라 느낄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컵의 10번 역방향은 행복을 방해하는 무의식적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가끔은 모든 게 괜찮은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죠.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롭고 웃고 있는데도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건 행복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믿는 무의식 속의 자기 금지 신호 때문이에요. 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내가 행복해도 될까? 이건 스스로를 처벌하는 감정 패턴이에요. 과거에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혹은 누군가를 실망시킨 기억이 지금의 행복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자기 응징형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나는 조금 불행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무의식의 신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평화를 느낄수록 불안해지고 행복이 오면 언젠가 깨질까 두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완제 4번 카드 역방향은 평화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어색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래도록 긴장과 갈등 속에 살아온 마음은 고요함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죠. 그래서 무의식은 안정적인 관계나 환경에서도 자꾸 불안 요소를 찾습니다. 그건 파괴 욕구가 아니라 이게 진짜 안전한 걸까 하는 자기 확인이에요. 결국 이런 패턴은 관계와 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반복돼요. 무의식은 늘 긴장된 안정 속에서만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카드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여전히 사랑보다 생존을 우선시하는 패턴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늘 관계 안에서 긴장하고
자신을 이성적으로 무장하고 행복을 허락하지 못하고 안정을 낯설어하는 마음. 이건 나쁜 패턴이 아니라 한때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배운 생존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그 시절의 고통을 버텨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이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의식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괜찮아. 나를 지키는 방법을 새로 배울 거야. 더 이상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겠어.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상처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을 깊게 만든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여러분조차 몰랐던 내면의 방어 기제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의식의 방어 기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작동합니다. 그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본능이지만 어느 순간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하죠. 이번 카드는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3가지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단단함과 운명의 수용, 그리고 회피예요. 먼저 펜타클의 4번 정방향, 이건 지키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지만 무의식 안에서는 잃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믿었던 무언가를 잃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의 상실감이 너무 커서 이제는 감정보다 통제, 마음보다 안전을 우선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은 늘 이렇게 작동합니다. 감정을 주면 언젠가 떠나겠지. 내가 가진 걸 유지해야 안전해. 이건 사랑에서도 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죠. 조금이라도 통제권이 사라지는 순간 불안이 다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불안을 막기 위한 긴장된 고요예요. 이 펜타클의 4번은 손은 꽉 쥐고 있지만 그 손 안엔 이미 편안함이 없죠. 지키느라 쥐고 있는 그 힘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단단히 조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온 운명의 수레바퀴 정방향 카드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무의식이 변화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때처럼 다칠까봐 발을 붙잡고 있죠. 이건 변화를 향한 내면의 저항이에요.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무의식과 이대로는 숨이 막힌다는 의식이 맞서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를 들면 마음은 새로움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에 대한 결단을 미룬다던가 관계나 일에서 기회를 보면서도 행동으로는 멈춘다던가 변화가 두려워서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아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위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성장 단계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무의식은 여전히 두려워하겠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흐르는 용기가 함께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드의 6번 카드 역방향은 마음이 여전히 이전의 자리에 닷을 내리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미 삶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무의식은 아직 그때의 나를 떠나보내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혹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기억이 여전히 무의식의 저 깊은 바닥을 붙잡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와도 무의식은 본능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 실패했잖아.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상처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건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과거를 안전 기준으로 삼은 무의식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 시절의 고통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모든 감정을 필터링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닻을 조금씩 올려야 할 때입니다. 과거는 이미 바다 밑에 남겨두고 여러분의 배는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이 3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얼마나 섬세하게 자신을 보호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키려는 마음, 멈추려는 마음 속의 운명적 흐름, 그리고 여전히 떠나지 못한 감정. 이건 모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만든 자기 방어의 흔적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변화의 결심이 아니라 변화를 허락하는 용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밀어붙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스스로를 부드럽게 이끌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내 속도의 변화를 허락한다. 지키는 것도 멈추는 것도 다 나였음을 안다. 이제는 조금씩 흘러가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감정의 치유 단계는 어떻게 찾아오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 여정의 시작은 언제나 불편함으로 옵니다. 조용했던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고 잊었다고 생각한 기억이 다시 올라오죠. 그때의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후퇴가 아니야. 이제야 진짜 시작이야. 먼저 완제의 5번 카드 정방향은 외부의 갈등이 아니라 내면의 대립이에요. 치유의 초반엔 항상 이런 대화가 생깁니다. 이제는 괜찮아지고 싶어. 하지만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여러분의 내면은 여전히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싸우고 있어요. 과거의 나는 상처를 기억하며 경계하고 지금의 나는 회복을 향해 걸음을 내딛죠. 그 충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의식이 깨어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지금 느껴지는 혼란과 불안, 그건 감정이 다시 살아난 증거예요. 예를 들면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커진다던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말에도 크게 반응한다던가,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감정을 통제하려는 충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너짐이 아니라 감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예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혼란을 견디는 것 그 자체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온 이 컵의 4번 역방향, 이건 감정의 해빙기를 의미합니다. 예전엔 감정을 느끼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다시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괜찮을지도 몰라. 그동안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던 마음이 조금씩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감정, 새로운 시도. 예전 같으면 닫아두었을 가능성에 이제는 해볼까 하는 미세한 움직임이 생겨요. 이건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예요. 감정이 깨어난다는 건 곧 삶의 감각이 되살아난다는 뜻이죠. 이때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미소가 나온다던가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감정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내면이 자기 수용이라는 새로운 감정의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감정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펜타클의 8번 역방향, 이 카드는 치유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상처받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는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치유 과정에서도 자신을 채점하죠. 왜 아직도 힘들까? 왜 아직 눈물이 날까? 하지만 무의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치유에는 기준이 없어. 내 속도로 가면 돼. 이 펜타클의 8번 역방향은 그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시점이에요. 무의식이 스스로에게 이제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단계죠. 실패나 실수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감정의 기복이 있어도 괜찮아, 지금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게 되죠. 이건 감정이 성숙해지는 단계예요.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게 진짜 치유예요. 이 세 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제 싸움에서 수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면의 충돌, 다친 마음의 회복, 완벽함을 놓는 연습. 이건 여러분이 다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상처를 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의 형태예요.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주세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감정이 흘러도 괜찮아. 나는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그 말이 오늘의 리딩을 닫는 내면의 문장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조언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open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닫혔던 마음이 천천히 다시 열리고 있다는 우주의 확언 메시지예요.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다시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신호예요.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의 문을 느껴보세요. 이 문은 억지로 여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안전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문이에요. 이제 내 마음은 더 이상 벽 뒤에 숨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의 흐름을 믿으며 다시 한번 삶이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도록 허락합니다. 이 메시지는 감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닫혀있던 문을 조금씩 열고 삶의 온기를 다시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 열린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는 내 마음이 안전하다는 신호예요. 이제 무의식이 세상과 나 사이의 거리를 다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엔 그저 견뎠던 시간들, 이제는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감정이 흘러간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세상을 느끼고 다시 자신을 믿고 다시 사랑을 허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고요한 용기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분명히 스스로의 리듬으로 치유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다시 느낄 수 있어. 세상이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마음은 이제 열려있고 나는 이 삶을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말은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세상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닫힘의 시간에서 열림의 시기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의 리딩은 그 문 앞에서 조용히 켜둔 한 줄기 빛이에요. 여러분, 삶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느껴도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사람은 누구나 아물지 않은 기억 한 조각을 품고 살아가죠. 그 기억은 꼭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나도 모르게 삼켜버린 눈물, 끝내 하지 못한 말 한 줄기일 수도 있죠. 무의식은 그런 순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때의 감정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뛰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감정의 심장 박동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건 고통을 다시 꺼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때 멈춰버린 나를 다시 만나는 여정이에요. 혹시 이 리딩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맺히더라도 괜찮아요. 그건 상처가 다시 아파서가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마음이 이해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감정은 인정받을 때 비로소 흘러갑니다. 그 흘러감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제 곧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 상처의 근원을 카드를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 조용하지만 오래된 한 장면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감정을 너무 빨리 베어버린 순간이에요. 사람의 말 속 의도를 눈치챘고 표정 뒤에 감정을 먼저 읽어냈던 당신. 그건 재능이었지만 동시에 상처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먼저 이 컵의 시종 정방향, 이 카드는 감정의 세계에 일찍 눈뜬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어릴 때부터 남의 감정에 너무 민감한 아이였어요. 어른이 한숨 쉬면 나 때문인가 하고 먼저 반응했고 친구가 울면 같이 가슴이 아팠죠. 이건 공감의 힘이 강한 영혼에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감정이 타인의 기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힘들어하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스스로를 탓하죠.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너무 일찍 세상의 온도차를 느낀 사람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 시절의 여러분은 내가 웃으면 모두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자신을 지우는 법을 가르쳤죠. 이 컵의 시종 카드가 감정을 읽는 법을 배웠다면 이 다음으로 나온 완제의 시종은 기대에 맞춰 행동하는 법을 배운 아이예요. 여러분은 주변의 기대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어요. 이렇게 하면 칭찬받겠구나. 저건 하면 실망하겠지? 그래서 늘 좋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늘 조금씩 포기해왔던 거죠. 그건 사랑받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결국 자기 감정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가끔은 나는 늘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무의식이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보답받지 못한 사랑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나온 이 소드의 10번 카드 옆방향은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조용히 덮여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상처를 견뎌왔어요. 그중 일부는 잊혀졌고 어떤 건 이제 괜찮다고 스스로 설득하며 묻어두었죠. 하지만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건 그 상처가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감정의 고통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무감각함이 대신 자리 잡았거든요. 그 무감각은 일종의 보호막이에요. 다시는 그 정도로 아파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보호막은 새로운 감정이 들어오는 걸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조용한 게 아니라 그저 감정이 닫혀있는 상태일 때가 있어요. 이건 무의식이 아직 완전히 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온 이 소드의 시종 역방향은 지적 방어 기제를 상징합니다. 감정이 복잡할수록 머리로 판단하고 느끼기보다 분석하려는 습관을 말해요. 감정을 느끼면 무너질까봐 느끼기 전에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순간마다 이건 내가 예민한 건가? 이건 논리적으로 틀렸어. 이렇게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리죠. 하지만 무의식은 알고 있어요. 그건 논리가 아니라 두려움에 변형된 모습이라는 걸요. 이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똑똑한 생존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의 내면은 늘 이렇게 속삭이죠. 느끼면 위험하니까 분석하자. 그 덕분에 여러분은 무너지는 대신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분석이 감정의 진입을 막는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완지의 왕카드 정방향은 겉으로는 강하고 확신에 찬 사람, 속으로는 늘 스스로를 조율하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던 여러분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불안할수록 더 강한 척, 더 완벽한 척 하게 됩니다. 그건 자신을 숨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하지만 그 강함 속에는 늘 피로가 숨어 있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늘 스스로의 감정을 관리해야 했던 마음의 무게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자신을 끝까지 조심스러워합니다. 무의식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컵의 시종과 완지의 시종은 어른의 마음을 너무 빨리 배운 아이의 모습을, 이 소드의 10번과 소드의 시종은 상처를 논리로 덮는 사람의 모습을, 이 완지의 왕은 스스로를 지탱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때 참 외로웠지만 그래도 버텼어. 그 버팀 속에서 나는 자라났고 지금의 내가 되었어. 상처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 기술이자 감정의 증거예요. 그건 결함이 아니라 깊이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그건 무의식이 이제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의 나는 정말 잘 버텼어.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 내 안의 상처, 그 모든 건 나의 일부야. 그럼 이 상처가 여러분의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는 지나간 일이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살아있습니다. 트라우마의 가장 깊은 흔적은 내가 진짜 편안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무의식이 세운 아주 오래된 규칙이죠. 편해지면 다시 무너질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늘 조심스럽게 행복을 느끼고 조용히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어요. 먼저 이 세계 카드 역방향은 완성되지 못한 순환을 의미합니다. 겉보기엔 삶이 안정되어 있고 외적으로는 많은 걸 잃었지만 내면 어딘가엔 늘 남은 이야기가 있죠. 그건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탓이에요. 그 기억은 이미 오래됐지만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무의식의 한켠에서 나는 아직 그걸 이해받지 못했어 하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황이 닮아 있으면 감정이 불쑥 올라와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억제로 다스리죠. 이건 미완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정서적 패턴의 반복이에요. 그 미완의 감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성공해도 허전하다. 관계가 좋아져도 불안하다. 행복할수록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까 두렵다. 무의식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챕터를 마음속에서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이 펜타클의 2번 정방향, 이건 나는 괜찮아 보여야 해라는 의식의 방어체계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여러 영역을 묵묵히 유지해요.
감정이 흔들려도 일상을 지키고 불안해도 사람들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죠. 이건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균형은 감정의 억제를 기반으로 세워져 있어요. 감정을 인정하는 대신 관리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건 의지의 힘이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나는 지금도 버티고 있다고 느끼죠. 그래서 삶이 때때로 균형 잡힌 불안처럼 느껴집니다. 즉, 무너지진 않지만 완전히 편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마음은 평화롭지만 동시에 조금 피곤한 상태죠. 그리고 나온 이 컵의 9번 정방향은 성취와 만족을 상징하지만 이번 조합에서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르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행복해 보이는 삶을 유지해왔어요. 실제로 많은 걸 잃었고 누군가에겐 충분히 안정된 사람으로 비쳐요. 하지만 이 카드가 세계카드 역방향과 함께 나왔다는 건 그 행복이 완전히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행복한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모든 게 괜찮은데 어딘가 멈춰있는 느낌이야. 그건 트라우마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감정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기쁨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무의식은 여러분께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행복을 느끼면 그만큼 잃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의식적으로는 만족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닫혀있는 방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이 여왕제 카드 역방향, 이 카드는 돌봄의 불균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늘 누군가를 챙기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요.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따뜻하지 못하죠.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이런 믿음이 자리합니다. 나는 나중에 괜찮아져도 돼. 그건 어릴 때부터 형성된 심리 구조예요. 나보다 타인의 평화를 우선시해야 안전하다. 이건 트라우마 경험자의 전형적인 생존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겉으론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정서적 고갈을 겪고 있어요. 그 피로는 조용히 누적되어 자기 돌봄이 아닌 의무적인 관계 유지로 변하곤 하죠. 마지막으로 이 데스카드 역방향은 진짜 이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혹은 한 시절의 감정이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서 살아있어요. 그건 미련이라기보다 완전히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 남은 상태예요. 무의식은 아직 그 기억을 덮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이건 마치 닫히지 않은 문 같아요. 겉으론 잠겼지만 안쪽은 여전히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문이죠. 여러분의 무의식은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야 했을까?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감정의 순환은 완전히 끝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데스카드 역방향이 의미하는 감정의 잔류입니다. 이 5장의 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잘 살아왔지만 아직 완전히 편해지지 못했어. 균형을 잡고 있지만 네 안의 감정은 여전히 조용히 흔들리고 있어.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 마침내 그 미세한 흔들림을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유지하는 대신 이제는 행복을 느껴도 되는 사람이 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행복을 느껴도 괜찮아. 나는 이 평화를 잃지 않아도 돼. 내 마음은 이제 진짜로 쉬어도 돼.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이 기다려온 새로운 감정의 언어예요. 그럼 여러분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여러분조차 몰랐던 내면의 방어 기제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는 단지 상처의 기억만 남기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만들어두죠. 그 방어막은 처음엔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자유를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카드 3장은 바로 그 벽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 소드의 3번 역방향은 깊은 상처가 아물었지만 감정의 결까지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울지 않는 법을 너무 잘 배웠어요. 눈물이 올라올 때 바로 고개를 돌리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습관. 그건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이 감정을 느끼면 다시 무너질지도 몰라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차오를 때마다 무의식은 자동으로 차단 스위치를 눌러요. 슬픔이 올라올 때 웃어버리고 분노가 올라올 때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스스로 다독이죠. 이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온 결과예요.
그 덕분에 무너짐 없이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무감각이 여러분의 감정적 회복을 막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사실은 아직도 아프지만 그걸 느낄 용기를 내지 못했어. 그리고 나온 펜타클의 4번 역방향은 집착 혹은 통제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종종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으려는 경향이 생기죠. 관계든 감정이든 혹은 익숙한 패턴이든 말이죠. 그런데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건 이제 그 통제조차도 버거워졌다는 신호예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모든 걸 놓고 싶다가도 막상 손을 놓으려 하면 또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건 감정적 진자 운동이에요. 붙잡았다가 내려놓았다가 안정되고 싶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싶어요. 이 모순된 마음이 지금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죠.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안전하려면 붙잡아야 하지만 붙잡을수록 숨이 막혀.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상처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의 혼란이에요. 왜냐하면 상처는 익숙하니까요. 새로운 감정보다 익숙한 고통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악마 카드 정방향은 아주 깊은 무의식의 그림자예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약해질까 두렵고 혼자 있자니 공허한 그 미묘한 내면의 딜레마를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중독이나 유혹을 뜻하지 않아요. 이건 관계에 대한 무의식적 구속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패턴을 경험했을 거예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 갑자기 스스로를 밀어내거나 감정을 억누르고 거리를 두는 행동, 또는 반대로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서 붙잡게 되는 행동. 이건 모순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버려질 것 같고 붙잡으면 갇힐 것 같다. 그건 감정의 병이 아니라 사랑을 잃는 두려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악마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외로울까봐 무섭지? 이건 사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 세 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내면이 얼마나 정교하게 자신을 지켜왔는지 보여줍니다. 이건 모두 상처의 잔재가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여러분의 생존 전략이에요.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버텼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어. 이건 비판이 아니라 이해의 시간이에요. 방어 기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주는 게 진짜 치유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지키느라 정말 애썼어. 이젠 조금은 내려놔도 괜찮아. 나를 묶던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었을 뿐이야.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처음으로 이제 안전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감정의 치유 단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의 치유는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느끼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감정을 다시 느낀다는 건 기쁨뿐 아니라 슬픔, 외로움, 연민까지 모두 내 안에서 흘러가게 허락하는 일이죠. 그건 용기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먼저 컵의 에이스 정방향, 이 카드는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정이 솟아나는 순간을 뜻해요. 그동안 여러분은 감정을 머리로 조절하며 살아왔어요. 울면 약해질까봐, 흔들리면 불안할까봐 감정을 관리하는 쪽을 선택했죠. 하지만 이제 무의식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괜찮아. 다시 느껴도 무너지지 않아. 이건 감정이 회복되는 첫 번째 징후예요. 눈물이 이유 없이 흐를 때,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건 감정의 복귀예요. 감정이 돌아온다는 건 내 안의 생명력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미뤘던 취미나 감정 표현을 다시 하고 싶어진다던가, 감정을 숨기기보다 나누고 싶어진다던가, 나도 이제는 나를 돌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회복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온 이 전차카드 정방향, 이 카드는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점이에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감정이 나를 끌고 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과거로 끌려가는 듯한 불안이 올라오죠. 하지만 전차가 나왔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그 감정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제 감정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정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냉정함이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내적 성숙이에요. 무의식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피하지 않아.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도 않아. 이건
감정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마음이 한결 명료해집니다. 누가 내 감정을 흔드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도 정확히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나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전차가 말하는 진짜 회복이에요. 그리고 나온 이 컵의 3번 역방향, 이건 조금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겉으론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내면 깊숙이선 여전히 경계선을 세우는 마음을 말해요. 이건 트라우마 치유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도 나는 아직 완전히 편하지 않아라는 무의식의 속삭임이죠. 치유는 혼자서 완성되지 않아요. 진짜 회복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대화하고, 다시 믿어보고,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하면서요. 지금 여러분은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다시 열렸고, 감정을 다루는 힘을 되찾았고, 이제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나를 시험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끔 외로워지고 사람들이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건 퇴행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조절하는 연습이에요. 이건 완벽한 치유의 완성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한 사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내 감정을 사랑으로 다룰 줄 알아. 다시 느껴도 괜찮고 다시 열려도 괜찮아. 이 감정은 나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야. 그 말이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이 기다려온 마지막 문장일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가 보내는 조언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균형을 되찾고 있어라고 확언하는 카드입니다. 이 메시지는 안정된 흐름이에요. 그동안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상처의 자리에서 감정을 인식했고 감정의 자리에서 균형을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예전처럼 극단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기쁨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균형을 되찾고 있어. 이 문장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에게만 오는 평화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 위에 자신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면의 강함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건 완벽함의 상징이 아니라 성숙의 증거예요.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게 지금의 여러분이에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균형 잡힌 사람이다. 감정이 흐를 때도 나는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다. 나의 마음은 이제 평온하고 나는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문장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고요히 들려주는 마지막 선언이에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따뜻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마음의 위로를 전해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문을 천천히 열어볼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우리의 무의식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순간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그때 하지 못했던 대답 하나가 아직도 조용히 내 마음의 밑바닥을 울리고 있죠. 이 리딩은 그 오래된 감정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건 고통을 다시 꺼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때 멈춰버린 감정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때로는 그 상처의 근원이 누군가의 배신이나 상실에서 오기도 하고 누구보다 가까웠던 관계에서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모든 아픔의 뿌리는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살아왔어. 이제 그 문장을 이해하고 그 안의 감정을 다시 바라볼 시간이에요. 이번 리딩은 분석이 아니라 이해의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과거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여러분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과정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묘하게 쿡하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건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드디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숨을 한번 고르세요. 그 숨결 속에서 무의식이 감추고 있던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무의식이 감추고 있는 상처의 근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 끝내 쉬지 못했던 나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겉으론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모두가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나도 좀 쉬고 싶다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먼저 이 펜타클의 기사 역방향은 멈추는 법을 잊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기대에 부응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깊게 새겨져 있죠. 그래서 늘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고 감정보다 의무를 우선시하며 살아왔어요. 그건 책임감이 아니라 생존의 규칙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감정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루를 이어온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속삭임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었어. 이 카드는 무의식이 조용히 요구하는 휴식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온 데스카드 정방향, 이 죽음의 카드는 종종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변화의 초대장이에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오랫동안 이렇게 버텨왔어요. 지금이라도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하지만 이 카드는 말합니다. 멈춤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그동안의 끝없는 노력은 여러분을 지켜왔지만 동시에 감정을 잠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감정을 느끼는 대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죠. 이 데스카드는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그 패턴을 끝내려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더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온 소드의 이번 카드 정방향은 감정을 억제한 채 이성으로 버틴 시간을 상징해요. 여러분은 늘 냉정하고 침착했을 거예요. 결정을 내릴 땐 감정보다 논리를 따르고 흔들리는 대신 분석으로 균형을 잡았죠. 하지만 그건 이성의 승리가 아니라 감정이 다치지 않기 위한 방패였어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낌을 차단하고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그건 마음이 위험하다고 배운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도 무의식은 감정을 느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판단할 때야. 감정은 나중에. 이건 살아남기 위한 가장 똑똑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성이 마음을 완전히 눌러버리면 감정은 무감각이라는 형태로 남게 되죠. 그리고 나온 이 컵의 왕 정방향은 따뜻함과 공감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은 타인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누군가가 힘들면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의 방향이 타인을 향한 이해에만 머물러 있진 않나요? 이 카드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을 보살피는 데 익숙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로하는 법은 모른다. 이건 감정이 역전된 구조예요. 누군가를 돌봐야 안정감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땐 공허함이 몰려오는 패턴. 그건 사랑받기 위해 돌보는 역할을 택했던 과거의 나에게서 비롯된 무의식적 습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냥 안겨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소드의 왕 역방향, 이 카드는 감정을 통제하려는 완벽한 자기 관리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은 감정보다 논리로 자신을 단련해왔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정말 강하다. 하지만 그 강함은 사실 슬픔이 만들어낸 갑옷이에요. 무의식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나를 다잡아야 해.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단단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그 갑옷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는 그 강함 속에 숨어있는 피로를 부드럽게 내려놓을 때예요. 이 5장의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대를 지키며 살았고 감정보다 책임을 먼저 배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강한 뒤의 피로를 알아볼 시간이다. 무의식이 감춘 상처의 근원은 약함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강해야 했던 사람의 피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피로는 여러분에게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멈춰도 무너지지 않아. 강해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무의식이 기다려온 첫 번째 위로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 상처가 현재의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트라우마의 흔적은 때로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어디서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성실함의 밑바닥에는 늘 이런 감정이 숨어있죠. 멈추면 무너질까봐. 먼저 이 펜타클의 8번 정방향은 노력과 완성을 향한 끝없는 집중을 뜻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합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무너질 틈이 생겨도 끝까지 버텨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이런 신념이 있죠.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아. 이건 성취의 욕구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일이나 목표는 자존감의 증명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감정이 복잡할 때조차 일에 몰입하면 마음이 덜 아프니까요. 하지만 이건 동시에 감정을 외면하게 만드는 방어의 패턴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온 이 완제의 왕 정방향은 리더의 에너지, 자기 주도성, 권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은 삶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내가 직접 해내야 마음이 편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무의식적 안정감의 조건이에요. 이 카드는 트라우마 이후 자주 나타나는 강한 자아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 강함은 멋지지만 때로는 너무 단단해서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약해지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감정의 영역에서도 늘 이성적인 거리를 유지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언제나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온 이 별카드 정방향은 희망, 영감,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상처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어요. 아픔이 있어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독입니다. 하지만 이 스타카드의 빛은 아직 멀리 있어요. 손에 닿을 듯하지만 닿지 않는 거리. 이건 무의식이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태예요. 과거에 깊이 다쳤던 사람들은 희망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큼 나쁜 일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희망을 품으면서도 한 발 물러서 있어요. 그건 부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소드의 8번 카드 정방향은 자기 검열, 스스로 만든 경계선을 뜻해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서든 이 정도까지만 괜찮다라는 안전한 한계를 그어둡니다. 그건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본능이에요. 하지만 그 경계가 너무 단단해지면 감정이 숨쉴 공간이 사라집니다. 이 카드는 내가 나를 지키려다가 나를 가두고 있는 카드예요. 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이 만든 생존의 규칙이에요. 안전이 너무 중요해서 자유를 포기한 마음의 구조죠. 마지막으로 컵의 에이스 역방향은 감정의 차단 또는 감정이 닿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잃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을 한 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의식이 스스로 밸브를 잠가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도 그 온기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 스스로의 성취에도 감정의 진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느끼면 아플까봐 대신 생각으로 느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감정의 결함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한 방식이에요. 이 5장의 카드는 지금의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하게 상처를 관리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지금 그 오랜 자기 통제의 패턴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강함은 감정을 억제하는 힘이 아니라 감정을 품을 수 있는 힘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아. 내 감정은 나를 약하게 하지 않아. 오히려 나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줘. 그 문장이 지금의 여러분이 진짜 균형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조차 몰랐던 여러분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내면의 방어 기제는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보호합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존의 흔적이에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일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보다 숨기는 방법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패턴이 생기죠. 마음은 열지만 완전히는 아니야. 먼저 이 컵의 시종 정방향, 이건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느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타인의 감정을 금세 읽어내고 그 미묘한 온도차를 정확히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자신의 감정에도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건 감정의 깊이가 깊은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을 느끼면 진심으로 빠지지만 그만큼 상처받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이렇게 배웠어요. 너무 깊이 느끼면 너무 아프다. 그 이후로 여러분은 감정을 느끼되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왔어요. 즉, 감정의 절반은 세상에 주고 절반은 자신 안에 숨겨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온 이 소드의 7번 옆방향은 자기 방어 중에서도 은근한 후퇴형 회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조용히 뒤로 물러서요. 싸우지도 표현하지도 않지만 그 대신 거리를 둡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에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싸워서 이기기보다 상처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편한 감정이 생겨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넘기거나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 하죠. 하지만 그 속에는 다시 거절당할까봐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다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 것뿐이에요. 이건 무의식이 만든 침묵의 방패예요. 언젠가 진심을 보여줬다가 상처받았던 기억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펜타클의 기사 역방향은 신중함이 지나쳐 멈춰버린 신뢰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주는 일에 신중하고 관계 속에서 천천히 마음을 엽니다. 그건 신중함이라기보다 자기 보호의 본능이에요. 과거에 너무 큰 실망이나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같은 상처를 겪지 않으려 확신이 들기 전까진 움직이지 않겠다는 규칙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감정이 생겨도 머리로 먼저 판단하죠. 이 감정이 안전할까? 이 관계가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이건 안전이 확인되어야만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무의식은 지금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또 다치면 어떡하지? 이번엔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여러분의 결함이 아니라 그만큼 상처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세 장의 카드는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롭게 자신을 지켜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정을 절반만 드러내며 관계를 조율한 것, 싸움 대신 침묵을 택한 것, 확신이 들기 전까진 멈춰있는 태도. 이건 모두 나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정직함을 내면 깊숙이 숨겨둔 채 조용히 관계를 유지해왔던 거예요. 이제 무의식은 그 방어막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감정을 폭발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안전하다는 신호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지키느라 정말 애썼어. 이제는 조금은 보여줘도 괜찮아. 누군가가 내 진심을 알아도 그건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아니야. 그 말이 여러분의 방어 기제를 부드럽게 녹이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감정의 치유 단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치유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다른 감정으로 덮어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 마치 오래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듯 오래된 감정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먼저 운명의 수레바퀴 정방향이 나왔어요. 이건 삶의 전환점, 새로운 흐름의 시작을 뜻해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자연스러운 순환의 흐름 안에서 멈춰있던 감정을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회복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아주 사소한 계기로 이제는 괜찮을지도 몰라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건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신호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다. 이건 과거를 잊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때의 나를 안아주는 순환의 복원이요. 과거의 나,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내가 하나의 시간선 위에서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온 이 컵의 여왕 역방향은 감정의 과잉 공감, 자기 소외, 그리고 내면의 외로움을 뜻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주며 살아왔어요. 그게 곧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했죠. 하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의 감정은 늘 뒤로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도 위로받고 싶었는데. 이제 이 카드는 그 에너지를 되돌리고 있어요. 이제는 나를 돌보는 감정을 배워야 할 때예요. 이 컵의 여왕이 역방향으로 나온다는 건 여러분의 감정이 타인을 위한 사랑에서 자신을 위한 연민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음을 뜻해요. 지금 이 시점의 치유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연습이에요. 괜찮아. 그때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 말 한마디가 감정의 얼음을 천천히 녹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드의 에이스 역방향은 감정의 억눌림, 말하지 못한 진심, 그리고 마음속의 혼란을 뜻합니다. 치유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만나게 돼요. 그건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냥 막연한 먹먹함이에요. 이건 무의식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저항이에요. 그때 느꼈던 걸 완전히 꺼내면 다시 무너질까봐.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그 감정을 인정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어도 좋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도 좋아요. 그건 치유의 태행이 아니라 감정이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품을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 감정이 여러분을 휘두르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괜찮아질 수 있는 사람이다.
상처는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그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 오히려 나를 깊게 만드는 기억이 되었어. 이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 피어나는 첫 평온의 씨앗이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가 여러분께 보내주는 학원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메시지는 존재의 선언문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과 평화, 풍요로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치는 증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여러분 안에 숨쉬듯 자연스럽게 존재해왔던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에 마음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감정을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모든 순간이 곧 빛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괜찮다가 아니라 충분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너무 잘 버텨왔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생존이 아닌 존재로서의 평온을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중입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따뜻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